안녕하십니까. 성공학 개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정부 정책 자금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유상자금이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정부 정책 자금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되는 공짜자금인 무상자금과 금액이 소액이지만 무상으로 일부 보조해주는 국가보조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먼저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시장 개척, 인건비 등에 쓰이는 운전자금과 기계도입, 생산라인 구축 등에 쓰이는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5년,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8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한 기업당 받을 수 있는 총액은 60억이고 지방소재기업은 7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자금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일체 없습니다. 다음은 공짜로 받는 무상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자금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자금이 있고 작게는 몇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자금 중에서 금액이 큰 자금은 R&D 관련 자금인 네트기술, 해외 유턴 기업은 10억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 친구는 전기 역류 방지 네트기술을 인정받았는데 6억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일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세모로 표시했는데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국가보조금은 1,0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정부 지원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상환 의무는 없지만 자기부담금은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창업자금은 창업진흥원, 보조금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취급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수십 개의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기청이나 기업마당 앱을 휴대폰에 깔아놓으시고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 은행에 가도 안 되고 보증서도 더 이상 안 끊어주더라. 고민하지 마시고 재무제표를 체크해 보시고 신용등급이 1에서 6등급까지면 해당 자금이 제조업은 2개에서 3개, 그 외에는 1개에서 2개 정도는 있다 생각하시고 정부 정책자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은 무보증, 무담보, 은행보다 금리도 싸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고 3가지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고 700%까지 지원 자격이 되니까 웬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다시 말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데 1보다 크면 1년 동안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이자 비용을 내고 남는 돈이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1보다 작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했다는 뜻이고 기업이 부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역대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 5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일명 한계 기업이었다. 특히 3년 연속 한계 기업인 좀비 기업은 2년 사이 2배 더 늘었다. 제품을 만들어도 제대로 팔지 못한 악성 재고도 사상 최대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확실한 올해 기업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에서 이자 보상 배율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에서 기업에서 쓰는 모든 비용과 모든 손실의 차익을 의미합니다. 2년간 순이익 적자로 인하여 자본 잠식이 0이 되었다면 앞에서 말한 부채 비율도 이자 보상 배율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단기 순이익 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첫 장에는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 업종 등이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제가 만난 고객의 재무제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00만 단위 이하는 제로로 표시했습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비유동자산은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자산이고 유형자산인 토지, 건물, 기계, 무형자산인 특허권, 개발권 등이 포함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치면 자산 총계가 나오는데 이 회사의 자산 총계는 11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115억이란 회사 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유동부채,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인데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기간이 1년이 넘는 부채인데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치면 부채 총계가 되는데 이 회사의 부채 총계는 68억 2,300만 원입니다. 자본 총계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금도 포함되는데 보통 사업 시작할 때 자본금과 단기 순이익의 총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자산 총계 115억은 타인 자본인 부채 총계 68억과 자기 자본인 자본 총계 47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한 부채 비율도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 총계 68억 2,300만 원 나누기 자본 총계 47억 1,2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44%가 부채 비율입니다. 200%까지는 우수한 기업으로 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700%까지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에 관한 표준 손익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한 총액을 나타내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 직접 기여를 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몇 조다 라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표에는 없는데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됩니다. 영업외 이익은 회사의 영업활동과는 상관없는 수익인데 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영업외 비용 중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이자 보상 배율을 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영업손익 7억 3,400만 원을 이자 비용 2억 2,100만 원으로 나누면 이 회사의 이자 보상 배율은 3.3이 나오는데 1보다 많이 크니까 양호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당기순이익 세 가지 모두 우수한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겠지만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사업하는 사장님들 재무제표를 보시고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당기순이익 세 가지만 점검해 보시고 정부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6월이니까 정부 지원 자금은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가을까지 길면은 11월까지도 정책 자금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